안녕하세요. 문수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집사람은 이제 교회에 가고, 어, 저 혼자 지금 있네요. 저희는 자녀가 없어서, 저희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둘이 삽니다. 그래서 늘 집안이 조용합니다. 둘 중 한 명만 없으면 조용하죠. 근데 이게 또 좋네요. 날씨는 오늘은 어제는 굉장히 흐렸는데 오늘은 많이 맑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아마 젊은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지인분들 두세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아무래도 제 지인분들이다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여행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왜 부러워하냐면은 음, 제 연배는 이제 해외여행을 이제 젊었을 때 가던 시절이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해외여행들 많이들 가시는데 거의 대부분 거의 100% 가까이 패키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게 못 가죠, 패키지는. 딱 상품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처럼 2주를 간다든가 하나를 간다든가 이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해외여행을 이제 본인들도 2주씩, 한 달씩 가보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 왜냐면 일단은 실제로 이제 노하우가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해외에서 살아봤던 분들은 그런 게 문제가 없지만 그 살아봤는 사람이 저희 세대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0.01%가 제가 산 도시 몇 명 정도도 안 됩니다. 이 자료가 되기 전 세대이기 때문에 설사 또 그렇게 해외에서 살아봤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대부분은 이게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입니다. 저도 그 IT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아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해외에서 살아보셨더라도 이런 분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세대에.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 예고했던 대로 이제 해외여행 중에서 관광 계획, 해외여행은 휴식과 관광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휴식 한 3, 관광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특별한 경우고, 독특하죠, 특별한 경우. 독특한 경우고, 대부분은 관광 퍼센테이지 월등히 높겠죠. 그거를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거를 좀 이제 계획 없이 치밀하지 않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하고 굉장히 체계화된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상만 세워놓듯이. 체계를 한 번만 세워놓으면 여행이 일단은 퀄리티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효율이 높아지죠.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어디 오사카를 놀러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뭡니까? 주요 관광지를 다 빼놓고 관광한 거예요. 그럼 친구들하고 이제 오사카 다녀온 얘기를 하다가 다들 가봤다는데 나만 안 그래요. 그래서 또 가기도 하고 이거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효율성 문제가 있고 또 한번 체계를 잡아놓으면은 패턴화 시켜놓으면은 저는 원래 성격이 원래 그래요. 모든 일을 저는 이제 표준화합니다. 시스템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을 반복하고 계속 시스템을 다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한 번만 시스템을 다듬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곳을 여행하든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쭉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실제로 이제 오사카 사례로, 실제로 제가 했던 내용이죠. 이번에 오사카 사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는 거는 요즘 인터넷 정보가 많지만 정보의 홍수기 때문에 오히려
알짜 정보를 분류해내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책을 사는 게 나아요. 그렇게 현지에 가서는 책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대개의 경우에 책을 이제 두 권을 삽니다. 전에 여행 가이드, 어, 그- 여행 가이드 책을 두 권을 삽니다. 왜 하필 두 권이냐면 얇은 거 한 권, 두꺼운 거 한 권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 둘 다 필요해요. 얇은 거의 장점은 뭐냐면 여행지가 이제 분량이 작다 보니까 요약이 딱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오사카 그러면 오사카에 엑기스만 촥 추려서 왜냐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적어놨죠. 그리고 두꺼운 거 같은 경우는 정보가 상세합니다. 예를 들면 얇은 책에서는 맛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머리 이런 설명을 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죠. 그래서 근데 둘 중 한 권만 사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두꺼운 거 사는 게 맞습니다. 두꺼운 거 사는 게. 자, 뭐 이번 여행에서 제가 샀던 책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은 얇은 거는 프렌즈 오사카라는 책을 샀습니다. 뭐 17,000원 정도 하죠, 그죠? 그다음에 두꺼운 거는 This is 오사카 이게 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보면은 이제 뭐 그 여행책을 살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음, 여행책은 해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판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올해가 이제 2025년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026년도가 나와 있는 2025에서 20 이렇게 이런 걸 사야 돼요. 많이 팔린 그 과거의 거 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지의 룰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사카 책이 집에 몇 권 더 있어요. 옛날에 갈 때 샀던 거. 그런데 이번에 또 샀습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 된 책을 사야 돼요. 예를 들면 옛날 책은 카드 사용에 대해서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오사카가 최근에 이제 카드를 굉장히 많이 프로모션하고 있어요. 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가 이제 5월 달에 오사카 엑스포가 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둘 중 한 권을 건다. 이 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책이. 프렌즈 오사카보다 이 책을 권합니다. 둘 다 사면 더 좋고요. 저처럼. 그 다음에 이제 두꺼운 책을 이제 분철 제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분철 제본을. 자른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샀는 디스이스 오사카도 보면은 이제 분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분량이 많을수록 이 책이 잘 팔립니다. 왜냐면 책이 충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책은 무조건 두꺼운 게 잘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사카만 있는 게 아니라 교토 그다음에 고베 나라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오사카만 보는데 책이 두꺼우면은 이제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죠. 이거 왜냐하면은 3년 책은 배낭에 넣어서 다니면은 굉장히 요긴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늘 배낭에 되는데 이 두께가 상당한 거, 이걸 무게가 상당한데 그 배낭에 넣으면은 이제 그 허리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분철을 한다. 그 커터 칼 가지고 책을 이제 이렇게 쫙 벌립니다. 이렇게 쫙 너무 벌리면 또 이제 부서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벌려가지고 칼이 들어가도록 올려가지고 이제 커트칼로 살살살살 이제 자르면은 예쁘게 잘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이제 분철을 어떻게 하냐면은 분철을 음, 예를 들면 오사카 이제 이 책 같은 거 This is 오사카 같은 경우에 책이 뭐 굉장히 두꺼워 한이 정도 두껍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오사카 시내 관광 오사카 자체 그 뭐 전체 뭐 공항에서 뭐 가는 편 뭐 저 뭐라 그러나 뭐 물가 요금 이런 거는 다 빼버리고 그 오사카 관광지 설명만 돼 있는 뭐 맛집 관광지 설명만 돼 있는 왜냐하면 이제 다니면서 볼 거기 때문에 다니면서 오사카 관광지 볼 때는 그것만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만 잘라내서 가지고 다닐 거는 잘라내는 말입니다. 개괄적인 거 내지는 타보시는 거
그, 그, 배제시키라 이거죠. 그러면은 한 이 정도 께인데 그걸 자르면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러면 되게 가볍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트 값을 자르보다는 이제 집에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형 이제 호치키스라고 그러죠. 대형 사무용 대형 스테플러가 있습니다. 한 2, 300 정도 이제 찍을 수 있는 한 제일 좋은 거 사도 2만 원, 5천 원밖에 안 해요. 이거 사놓으면 진짜 요긴한데 저희 집에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형 스플레이블로 이제 한 세 군데, 세 군데 비롯한 두 군데 똥똥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소에 가면 시트지를 팝니다. 붙이는 접착 시트지를 사가지고, 그 시트지로 이제 맨 첫 페이지와 맨 마지막 페이지를, 혹은 이제 쓸데없는 항목이 좀 있다면 한 두 페이지 정도를 감싸가지고 이제 표지를 해버리면은, 됩니다. 그 스테플러를 먼저 찍고, 그러면 책처럼 돼서 이거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직으로 이제 뭐 오사카 시내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그죠? 저희는 이제 요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또 일종의 꿀팁이죠. 이제 책을 샀으면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펴고 집에서 이제 PC로 이 작업은 PC가 편리합니다. PC에서 이제 구글 지도를 이제 홈페이지를 펴가지고 구글 지도를 펴가지고 이제 관광지를 이제 입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새 저장 목록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나머지하고 이제 구분이 좀 돼야 되죠. 그죠? 저장해놓은 다른 거하고. 예를 들면 뭐 오사카, 내지는 오사카 뭐 벚꽃 구경 뭐 이런 식으로. 저장 폴더를 만드는 셈이죠.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펴가지고 책에서 추천하는 관광지를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입력하냐면 이제 새로 만든 저장 목록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또 이제 내가 책에는 안 나오는데 내가 가보고 싶었던 관광지나 혹은 인터넷에서 뭐 오사카 추천 명소 이렇게 검색을 하면 또 다양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책에서 나오는 관광지는 거의 필수적으로 가봐야 되는 곳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적으로. 자, 여기에서 제가 진짜 강추하는 게 있어요. 정말 강추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제 영상에서 보고 가셨으면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관람차나 그 유람선, 전망대, 어, 반드시 그, 또 하나 더 있다. 자, 그 관람차 이제 큰 이제 뱅뱅 도는 휠을 관람차라고 그러죠. 관람차나 그다음에 유람선. 음, 그 하천이나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유람선이 있죠. 유람선 있는 경우는 그다음에 그, 그거 이외에 예를 들어 시드니처럼 그 만을 끼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페리들이 있습니다. 그 페리가 뭐냐면은 이제 대중교통인데 배로 다니는 그 바다의 버스 같은 거죠, 그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페리 이런 거는 시드니 가면 무조건 페리 타셔야 돼요. 저는 시드니 가면 하루 종일 페리 탑니다. 심심하면 페리 타죠. 페리가 정말 재미도 있고 구경이 좋죠. 그 다음에 전망대도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티 투어 버스도 반드시 타야 되죠. 이번에 저희가 오사카에서 이제 마지막에 집사람이 좀 아팠어요. 코피 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못 갔는데, 음, 그 마지막에 이제 오사카 성에서 타는 그 유람선이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거 빼놓고는 저희는 싹 다 탔습니다.
뭐 보통 돈 아낀다고 이제 전망대에다가 지금 세 개 있으면 한 개만 가고 이러는데 그다 가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전망대마다 달라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스카이 빌딩에 있는 전망대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오사카 만에 있는 전망대와 그 다음에 하루카스 300하고가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하루카스 300 옆에 있는 스텐카쿠입니까? 스텐카쿠도 완전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데는 돈 안 아끼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돈값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티투 오프스도 대부분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 뭐 어느 분이 그 시티투 오프스 제가 영상 올려놨는 거 자막이 없어서 재미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시티투 오프스는 항상 이제 멀티랭귀지 이게 오디오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걸 사실 녹음하려고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 시티투 오프스를 타면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기준으로 이제 관광지를 구글 지도에 입력을 하십니다.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잘 안 하시던데 어, 어떤 새로운 그 여행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지역, 내가 살지 않는 새로운 지역에 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이제 지리를 대충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여행의 이제 퀄리티와 즐거움의 차이가 진짜 천배는 납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정말 많이 납니다. 보통 새로운 지역에 가면 동서남북이 구분 안 되잖아요. 어느 쪽이 동쪽이 어느 쪽이 서쪽인지 내가 지금 도시 전체에서 어디 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에 여행을 갈 때 거의 그 도시의 지리를 거의 다 외우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게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지도가. 옛날부터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외우고 안 외우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즐거움의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 근데 저처럼 아예 뭐 골목골목 홀라당 외우고 가는 게 즐겁지만은 그거는 뭐 제가 오랫동안 트레이닝이 돼서 그런 거고 일반인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인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여행지를 이제 그 내륙 도시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로 그립니다. 해안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을 따라 가지고 이제 반달을 그리면 되죠. 그래 놓고 그다음에 이제 하천을 끼는 도시가 굉장히 많죠. 그죠? 하천을 이제 씁니다. 보통 이제 뭐 그 가로로 끄이든지 하겠죠. 동그라미에. 그다음에 이제 주요도를 보통 하나 아니면 두 개예요. 대부분. 메인 스트리트가 있으면 주요도를 이제 선을 쭉 긋습니다. 그것만 해놔도 지리를 80%는 익힌 겁니다. 그러놓고는 이제 어딜 가든 간에 그러면 이제 구역이 뭐 4개 정도로 나뉘게 돼. 동그라미가 4개 구역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북동쪽, 북서쪽, 남동쪽, 남서쪽 이렇게 중심지 기준으로 봤을 때 나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내가 지금 서 있는 지역이 오른쪽 위인지 왼쪽 아래인지 오른쪽 아래인지 하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천 주요도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경우에는 기차역이나 성당이 기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관광도 있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기차역인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여행지의 관광 구역이 나뉘게 됩니다. 블록이 이렇게 관광 블록이 나뉩니다. 뭐 오사카역 근처, 우에다역 근처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획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구획별로 관광지를 대충 기억해 놓은 게 구획을 일단은 나누어 놓습니다. 나누고 그 다음에 현지에 이제 가가지고는 구획별로 관광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오사카 성 구역을 관광하자. 오늘은 우메다
구획을 공유하자. 제가 저 오사카 관광에서 이제 타이틀에 오사카 여행 그 타이틀에 이제 우메다 해놓고 이렇게 하죠. 그게 구획입니다. 구획.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구획 하나씩 점령해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컨디션 여행에서는 컨디션 조절 잘해야 됩니다. 컨디션 조절 실패해가지고 뭐 감기 몸살 나쁘면 여행 완전히 말아먹습니다. 컨디션 조절에서는 이제 하루나 저희는 이제 하루 관광하고 하루 쉬고가 원칙이에요. 제 원칙입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아, 저는 여행 가지고 이제 대원칙이 뭐냐면은 어, 집사람이 늘 불만이죠. 여행 가서는 저는 푹 쉽니다. 푹 쉬면 우리나라에 여행 가면 아예 밖에 안 나갑니다. 숙소에서. 그 해외여행 가셔도 뭐 어떤 데 일주일 내내 잠만 자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쉬러 가가지고 뭐 쫓길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컨디션 조절도 되고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기 여행을 안 가죠. 그래서 하루 휴식과 관광을 적절하게 조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르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갔는데 일주일 내내 구경을 해도 되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왜 되느냐? 왜 되느냐면은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오사카 보름 딱 15일이 있었어요. 15일 있었는데 안 가본 데 없습니다. 안 가본 데 없고 안 타본 거 없습니다. 딱 한 개 빼고 마지막 날 집사람이 아픈 바람에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하루 쉬고 하루 관광하고를 반복해서 이제 그 정도였기 때문에 만약에 안 쉬고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일이면은 볼 수 있는 코스죠, 그죠? 일주일이면 15일이 아니라 7일이면 볼 수 있는 코스인데 그런데 그것도 뭐 영상에 보시면은 저희는 하루에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하루에 두 가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루에 한 가지만 하는데 절대로 이제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나 의욕이 넘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개 해도 됩니다. 두 개 해도 될 분량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이 다시 절반으로 줄면은 뭡니까? 3박 4일 정도면은 소화가 되는 스케줄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직장인이나 아직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낼 수 있는 시간이 한 3박 4일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3박 4일 동안 쉬지 말고 시기에 구경하고 올 수 있는 코스입니다. 집에 와서 쉬면 되잖아요. 저희는 백수니까 그렇게 한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실전을 해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직접 시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도움 될 겁니다. 사실 이거 얘기하려고 오늘 시작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건 필요 없고. 자, 오사카를 예로 제가 실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범을. 실제로 오사카에 갈 때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책을 한 권 샀다 치고, 책에 이제 오사카 성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새 목록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새 목록 예를 들어가지고, 어, 오사카 벚꽃 구경,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설명도 넣을 수가 있죠. 이거 해놓으면 이제 여행 기록이 되는 거죠. 그죠? 2025년 오사카 벚꽃 관광 구경하려고 관광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장소는 빵통이잖아요. 그죠? 자 이래놓고 이렇게 이제 이래놓고 여기 보면 아까 표시됐던 게 확 없어졌잖아요. 자, 그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그 숙소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숙소를.
왜냐면 어딜 가든 숙소를 기준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숙소를 맨 처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코코네 하우스는 탱크 차에 코코네 하우스를 갔- 갔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오사카 복근관광 여기에다가 화면이 이렇게 하나 들어갔죠. 하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은 됐죠? 지금 14만 9천 원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메모를 추가할 수도 있죠. 그죠? 뭐, 구청에, 구청에 6천. 그 다음에 뭐 아파트, 근처 플러스시, 그 다음에 대형 마트 두 개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먹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책에서 오사카 성을 가보라 그러더라. 그럼 오사카 성을 이제 또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클릭을 하고 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곳간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또 메모를 넣는 거예요, 메모를. 메모를 넣어가지고 이제 음, 그 선수각 올라 올라가 올 주일에 이렇게 이제 메모를 적으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쭉 쳐놓습니다. 쭉 쳐놓다 보면은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번에 여행 때 쳐놓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래 쳐넣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책에 나온 거를 쭉 이제 입력을 저장한 거, 요게 이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그것도 넣어야 됩니다. 정말 공항도 반드시 넣어야 돼. 왜냐하면은 공항을 넣어놔야지만 공항하고 숙소 사이가 어느 방향이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여튼 그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그 길찾기 특히 이제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할 때 이게 필요하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넣어놓는 거죠. 자,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여행지가 어디 뭐 오사카는 큽니다. 한 이만해요. 이만한데 그러면은 내가 요만큼이 오사카, 요만큼이 오사카입니다. 그러면은 오사카에서 내가 주로 이제 돌아다닐 때가 어딘지 대충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림이. 이제 지도가 그려지는 셈입니다. 자, 열어놓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됩니다. 점하고 자연스럽게 그 지도 그 뭐라 그러는 게 지역 어, 오사카가 그려진다 이겁니다. 자, 볼까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제 그 어떤 그 그걸 외울 때 지도를 외울 때 새로운 구역의 지도를 외울 때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화천을 그으라고 그랬죠. 화천. 화천을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자, 좀 확대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하천을 먼저 그립니다. 큰 하천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요 하천도 그려야 됩니다. 요 하천도. 왜 그러냐면은 요 하천에 이게 뭡니까? 도톤보리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스트리트를 그리면은 스트리트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주요 스트리트, 오사카의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열어놓으면은 이제 항상 이거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기억을 하시면 이제 오사카 여행 내내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 그럼 머릿속에서 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여기를 딱 하면 내가 오사카 전체에서 어딘지 알죠.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뭡니까? 동쪽, 여기가 서쪽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서남북 아는 거하고 그 도시 전체에서 내가 어디쯤 있는지 어느 쪽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느 쪽이 동쪽이 어느 쪽이 서쪽인지 어, 쉽게 할 수 있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서 있다 칩시다. 여기에 서 있으면은 머릿속으로 여기 그리면 뭡니까? 오사카역이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칩시다. 오사카역이 어디 있는가 대번에 알잖아요. 어? 약 요 방향이 있죠. 요 방향이 오사카역이.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뭐냐 하면 이제 관광 구획을 그려야 됩니다. 정해야 됩니다. 자, 좀, 어, 어, 잠시만요. 자, 관광 구획을 정하면은, 자,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텐카차야역 다시 말해서 저희 그 숙소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숙소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숙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사카 성이죠. 관광구역에 오사카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메다가 있습니다. 여기 우메다입니다. 우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도톤보리입니다. 도톤보리. 도톤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혼마치와 그 다음에 뭡니까? 요즘 나이가 드니까 자꾸 지명을 까먹어요. 혼마치와 하여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도 봐야 되겠다. 혼마치와 이거 이제 쇼핑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덴노지가 여기 있습니다. 덴노지. 그 다음에 오사카 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 여기도 있습니다. 또 진행 보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구획을 딱 정해놓고는 이제 뭡니까 한 번에 한 개씩 이제 그 정복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는 요거 하자. 요거 정복 끝나면 그 다음에 요거 하자. 요거 정보 끝나면 요거 하자. 요거 하자. 이렇게 이번에 여행은 실제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실전입니다. 실전. 자, 그럼 이 블락하고 이 블락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큰일 났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듭니다. 신사이바시. 신사이바시가 여기 있습니다. 신사이바시가 이제 그거거든요. 저 뭐냐, 음, 여기가 이제 혼마치죠. 혼마치. 혼마치고, 여기죠. 그러니까 이제, 잠시만요. 그, 잠시만요. 뭐 오사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사카 성하고 조금 더 이렇게 자, 오사카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사카 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톤보리입니다. 도톤보리. 도톤보리가 이제 한 요만큼을 도톤보리라고 그래요. 요만큼을. 그 다음에 이제 우메다죠. 우메다. 요만큼이 우메다. 그 우메다하고 도톤보리 사이가 바로 이제 신사이바시와 혼마치입니다. 혼마치.
그 사실 어느 도시나 이제 폰마치가 1번가죠, 1번가? 아니요, 폰마치죠, 폰마치. 그 다음에 왼쪽에는 오사카 만이죠. 아래쪽은 그 덴노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이게 이제 구획을 정해놓으면은 뭐 기억하기도 필요하지만은 나중에 관광할 때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죠, 그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됐다 치고, 자, 됐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다 치고 그럼 실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갔다. 여기까지는 한국에서 하시는 거예요. 갔으면 이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갔습니다. 아까 이거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럼 오사카 성을 한번 가볼까요? 오사카 성을 가보겠습니다. 오사카 성을. 이제 오늘 여기를 관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저 영상을 찍느라고 그 PC 버전으로 하고 있는데, 음, PC 버전을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 버전도 똑같습니다. 약간만 차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입력을 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하기에는 불편하죠. 그 PC에서 입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예를 들어 여행지에서 새로운 데를 추구할 때도 이제 여행 갈 때 보통 노트북 들고 가잖아요. 그 숙소에서 노트북으로 입력을 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입력을 해도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제대로 잘 안 찍어지죠, 정밀한. 자, 오사카성을 가야 되면 오사카성을 찍고 있는데 경로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경로를. 경로를 클릭하고 난 뒤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운전을 갈 것인가, 뭐 대부분 대중교통이죠. 어떤 때는 또 걸어서 가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는 입력이 됐으니까 출발지만 이제 입력을 합니다. 출발지는 뭡니까? 그 숙소죠, 그죠? 숙소. 숙소가, 숙소가 이제 어디가 붙나? 그래서 출발지를 뱅카차야 스미요시 뭐, 왜 안 나오냐? 아까 제가 입력을 잘못했는 것 같다. 그죠? 자, 뭐, 하여튼, 뭐, 여기라 그럴까요? 자, 여기가 이제, 뭐 이래. 아, 여기네. 여기를 이제, 그 숙소죠.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왜 됩니까? 자, 이제, 그 대중교통으로 돼 있죠. 그 대중교통으로 돼 있으면은, 이제 쭉 나옵니다. 목록이. 그죠? 쭉 나오죠. 쭉 나오면은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요 표시는 이제 그 이제 지하철이라는 뜻입니다. 지하철. 어떤 때는 버스 표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하철이라는 뜻이고, 대중교통에는 지하철과 버스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돈입니다. 돈. 요거는 돈이고, 요금이죠. 요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요금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요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번 K선에서 C선으로 이제 환승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죠? K가 사카이 서지선이고, 이제 C선이 주호선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총 이제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거리. 맞나?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 소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중에서 뭐 당연히 제일 위에 게 제일 낫죠. 그죠? 아무래도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걸 타기로 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걸 타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을 하면은 이제 그게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요금이 중요하겠죠. 다시 요금이 중요할 테고 그 다음에 자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 칼라가 돼 있는 게 뭡니까? 지하철입니다. 그러니까 사카이 스지 벤카차야역에서 사카이 스지선을 타서거든
사카이스지 혼마치역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뭡니까? 사카이스지 혼마치역에서 주순으로 갈아타서 어, 다니마치 연초음에서 내리면 된다 이거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있는 집에서 요거 도보로 뭐 4분 걸리죠. 그 다음에 중간에 1분 걸린다는 얘기는 역내에서 갈아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성이 역 밖을 나와가지고 다른 데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국은 보통 환승이 그 안에서 다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철도마다 회사가 다르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역들이 지하철역이 어,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역도 있지만은 많은 역들이 그 회사에서 철도 회사에서 만드는 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경쟁사하고 역을 공유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역사에서 완전히 나와서 좀 한 몇백 메터 가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1분 이제 1분이면은 같은 역 안에서 환승이 됐나 보십시오. 뻔맞지 얘기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자, 여기 문제가 있잖아요. 19분 걸리는, 19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걷는 거 생각 안 하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30분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요금은 이게 싸지만, 요금은 이게 싸지만은 뭡니까? 시간도 짧은데 많이 걸어야 되죠. 근데 걷기 싫으면은 뭡니까? 딴선 타는 게 맞습니다. 볼까요? 여기 보면은 43분이죠. 43분인데 보십시오. 걷는 게 25분이죠. 요거 보면은 걷는 게 24분, 27분, 25분 이렇게 쭉 찍어보는 건 26분 그래서 최대한 적게 걷는 게 좋죠. 그죠? 요거는 21분이네요. 그죠? 21분. 그래서 이제 다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뭐 오사카 성 같은 경우는 많이 걸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오사카 성에 이제 천수각을 제가 찍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걸 타기로 했습니다. 했으면은 이제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휴대폰에서는 시작 버튼이 있어요. 시작 버튼.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실시간으로 째깍째깍째깍 됩니다. 그래 가면은 이제 휴대폰에서 이 화면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으면은 쫑쫑쫑쫑 가면 되는 거예요. 쫑쫑 가면 되는데 이제 방향을 어떻게 하냐면 그 그림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부채꼴로. 그림자 방향이 이제 목표로 되게끔 이제 폰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보시고 그림자가 이제 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그림 무슨 얘기냐면은 폰에서 보시면은 그림자가 나오거든요. 그림자가 이제 이렇게 펼쳐지게끔 다시 그림자가 이렇게 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펼쳐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자가 내가 여기 있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펼쳐지면은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요. 안 그러면 엉뚱한 그 이제 확대를 왕창 해버리면 돼요. 확대를 왕창 해버리면은 지금 한 번 걸을 때마다 지도가 탁탁탁탁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en가차야역에서 이제 타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보십시오. 보시면은 요거는 좀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 하면은, 어, 여기는 보면 플랫폼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몇 번 플랫폼에서 타라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불편해요. 불편한데 이제 이게 그래도 확실하게 해야죠. 아무 데서나 타라는 얘기죠, 이거는. 아무 데서나 타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면 왜냐하면 자보다 거꾸로 가는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보면은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기둥에 지금 도착하는 열차에 코스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정거장이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그 벽에 보면은 우리나라 똑같죠. 벽에 보면 다음 정거장이 나오잖아요. 다음 정거장. 예를 들어 내가 지금 denka차에 타있으면 다음 정거장은 이제 도부스 엔마에가 나오잖아요. 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denka차야 화살표하고 도부스 엔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에, 기둥 벽에 있는 이제 정거장 표시에서 노선 표시죠. 노선표에서 다음 정거장이 도부스 엔마에가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냥 맞으면 그 타면 되죠. 거기서 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는 있고 어떤 경우는 없고 그리고 또 정확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 데서나 타면 거꾸로 타는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플랫폼이 딱 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뭡니까?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1번 플랫폼에서 타면 돼요. 너무 편리하죠, 그죠? 너무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하면 이제 그 표시가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데 근데 이제 정확하지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하철이면은 이게 인공위성 기반으로 그 위치가 잡히기 때문에 지하철이면은 인공위성 기반은 안 잡히죠.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공위성과 그다음에 그 뭐냐 인공위성과 시간으로 표시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도착하는 기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차가 지금 내가 이걸 타려고 그러는데 뭡니까? 타려고 그러는데 지금 12시 35분 차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시간 확인을 해야 됩니다. 12시 35분 차를 내가 놓쳤으면은 이제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이제 현재 시간 차를 해야지. 왜냐면 엉뚱한 차를 타는 수가 있어요. 엉뚱한 차를.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공항 특급을 타야 되는데 뭐 공항 그 급행을 타야 되는데 공항 특급을 타버리거나 그러면 뭡니까? 요금이 얼마나 비싸지, 그죠? 요금이. 그래서 조심하시는 거예요. 그 내리고 난 뒤에 보면 또 이제 하나 요령이 뭐냐면 자, 왔습니다. 왔으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뭡니까? 다리마치 연초에 역에서 내렸습니다. 요 역이죠. 여기서 내렸으면은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확대를 쫙 해가지고 출구, 요 5번 출구, 7번 출구, 뭡니까? 이게 9번 출구 있겠죠. 요 9번 출구로 나가야 되죠. 그죠? 이게 출구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잘못해가지고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엉뚱한 출구로 나가는 수가 있죠. 4번 출구로 나가는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확대를 쫙, 현장에 도착했으면 확대를 해가지고, 그 출구를 딱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휴대폰 화면에서 이거 나옵니다. 몇 번 출구로 나가라고 표시돼 있 얘 있네. 계단을 이용해가지고 9번, 뭡니까? 9번 출구를 통해서 나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렇게 여행한 지가 15년이 넘었어요.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익숙하죠. 그 젊은 사람들이 요즘 다 이용하겠죠. 그런데 뭐 연세 드신 분들, 저희 연배는 모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관광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팁을 공유해봤습니다. 공유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그 여행을 하면은 그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 저는 여행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동영상 찍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행이 참 즐거운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도 즐겁지만 딱 여행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죽는 그날까지 추억으로 변한다는 사실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추억이 됩니다. 추억이. 그래서 추억이 되려면 사진이 있죠. 근데 저는 사진은 안 찍습니다. 옛날엔 사진 찍었는데 저는 동영상만 찍은 지가 벌써 한 꽤 오래됐어요. 한 5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최고의 영 카메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꿀팁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유명한 제품이라서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최고의 여행용으로는 가장 끝내주는 카메라인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사용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제가 카메라 너무 많이 썼습니다. 한 1,000만 원 쓴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다음 동영상을 봤다면 1,000만 원 쓸 필요가 없었죠. 100만 원 안 써도 되는 일을. 그래서 이제 팁 공유가 이래서 중요한 거죠. 나의 시행착오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게끔 하는 게 팁의 중요성이죠. 자,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볼 수 있습니다.